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 교수 이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14주차 수업이고요. 벌써 한 학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 하느라고 참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매우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벌써 이렇게 14주차까지 왔다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번 주에 저희가 간단한 설문 조사를 좀 했었죠, 여러분들. 수업 그 14주차 진행 방식 때문에 원래 학교가 이제 그 주었던 지침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급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 설문을 조사했었고 그냥 뭐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원해서 그렇게 이렇게 14주차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 기말고사가 남아 있죠.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데 이 기말고사도 지금 이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학교에서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학교 방침대로라면 지금 기말고사도 사실 학교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강의실이 이제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장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림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반 인원이 많아서 그 뭐 거리두기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면 분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강의실 자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그 학교 가이드라인이 조만간에 정해질 예정이에요.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가이드라인 방침이 나오면 기말 시험은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반장을 통해서도 저희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하이유톡을 통해서도 공지를 할 거고요. 이 기말 시험을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때도 과제로 급하게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말 시험을 사실 대면 시험일 경우에는 시험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방법적인 것도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면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일단 기말 시험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식을 설문조사를 좀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그 안에 따라서 시험 방법을 좀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시험 방법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저희가 중간고사처럼 제가 과제물을 내드리고 여러분들 과제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그 수행평가 과제물도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제물을 원하시면 저희가 과제물을 진행을 하고 과제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가지고 좀 제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온라인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정해진 공간에서 이제 그 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본인의 화면을 킨 상태에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 정해진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시험 시간은 아마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라면 일단은 공평한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제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받아서 시험지를 작성을 하고 시험이 완료되면 이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만약 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게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 시험을 치르는 그 공간 안에서 혼자 시험을 보는 것만 확인한 상태에서 그냥 오픈북으로 시험을 50분 동안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대면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설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오픈북 시험을 보는 방법, 우리 수업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과제물 제출로 기말고사를 다시 한번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설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 얼굴을 끄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 얼굴 없어도 되죠? 뭐 이때까지 계속 얼굴 없이 수업했었는데, 그죠? 네. 이게 얼굴을 꺼야 되는 게 제가 이 녹화 영상을 얼굴이 다 모든 강의에 있으면요. 녹화 영상을 변환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녹화 영상을 끄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각 성격 유형별로 약점을 극복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D형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 변화 전략이 필요한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예의를 지키고, 좀 이제 사람들에게 타인을 좀 인식을 하고 경청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형들은 이제 본인의 제한점들을 조금 누르고 이런 이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I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뭔가 하는 것들, 일관성을 가지는 것들, 책임감 있게 좀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S형 같은 경우는 일단 변화에 대해서 좀 두려움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표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뭔가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줄 좀 알아야 된다.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을 내가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S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C형 같은 경우는 좀 고집을 줄이고 이제 상대방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죠. 공감적으로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감정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유연하게 좀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지나치게 좀 분석적인 시각보다는 상대방의 좀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뭔가를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적절하게 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계획적인 것들 막 이렇게 꼼꼼하게 너무 하는 것들 대신 조금은 여유 있는 계획을 통해서 상대방과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간들을 공유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D형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핵심부터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 좀 목표와 결과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제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 했었죠. 쉽고 간략하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D형한테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I형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여유 있게 서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또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아이형들하고는 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공감도 많이 해주고 상대에 대한 관심도 많이 표현해주고. 자, S형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좀 뭔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좀 끈기 있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아주 공식적이거나 이런 자리들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고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고 좀 협력적인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한다면 좋은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음을 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S형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이다. 자, 마지막으로 C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은 뭐냐? 일단 사적인 그런 것들을 친해지지 않았을 때 좀 깊게 들어가는 걸 피하고 좀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C형하고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거짓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좀 어떤 결정,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이제 그 방향에 좀 맞춰서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은 약속 지키고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C형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주차 본 강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객과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얘기들 좀 해볼 텐데,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문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과제 했었죠, 소과제. 소과제 결과 14주까지 했었는데,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지금 어떻게 과제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정답을 좀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14주까지 저희가 14주 마지막까지 공개 6월 4일까지 이 소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이제 아마 수업이 여러분들 6월 4일까지 과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한번 제가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5인방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소과제 아직 제출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이 소과제는 여러분들이 14주차까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까지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마감을 하게 되면 제가 중간고사 과제 올리기 전에 이 퀴즈 소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다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제 대응법을 마련해서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산업과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이제 우리는 고객을 항상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과의 현장 안에서 고객과 항상 만나고 고객과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과의 정말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이제 고객을 이탈을 방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또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고객이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정보, 기업이면 기업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거죠. 자, 우리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 설득의 작업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죠. 특히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제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어떤 커피 브랜드의 뭐 고객으로 내가 내 정보를 등록을 해놨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뭐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 때문에 난 아웃백에 무슨 고객 정보를 등록해놨어. 그러면 거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품권, 그러니까 뭐 생일 선물 뭐 상품권 아니면 뭐 이런 무슨 쿠폰, 할인권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죠. 그러면서 이벤트 행사, 프로모션 행사 이런 게 있으면 날라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 뭐 그런 이제 상품권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고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자, 고객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항상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게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바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고객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은 뭐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들, 스타벅스 이런 데들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충성 고객들을 이제 유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런 환기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들은 해야 된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작은 외식 회사들, 뭐 레스토랑, 뭐 카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뭐 인스타나 SN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고객한테 우리 어떤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자,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법은요. 현장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많습니다. DM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지불 우편물을 보내거나 뭐 이제 카톡 채널이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DM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이죠. 전화 상담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요즘에는 이건 잘 쓰이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업종에 따라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전화 상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증권회사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직도 전통적으로 씁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활발한 방법이죠. 특히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의 다양한 그런 채널들 아니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일반화된 요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 커뮤니케이션과의 가장 밀접한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업무 현장에서 고객과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업무 현장에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크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고객과 만날 때 이제 고객이 또 이 컴플레인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응대법을 한 네 가지 유형을 좀 나눠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객들이 특성은 뭐고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거만형 고객이에요. 거만형 고객의 특성은 자신의 과시욕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품이나 서비스를 폄하하고 좀 목소리를 막 크게 하고 좀 권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뭔가 예, 이제 그 서비스하는 직원들을 부를 때도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큰 소리로 막 이제 뭔가 어, 이제 화를 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거만형 고객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 거죠.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 응대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분들은 일단 무조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좀 적극적이고 특히 이 D형이 강한 이 직원들이 있어요. D형이 강한 직원들은 자기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이런 고객이 입히면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게는 그날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런 더 그 자극을 검하는 고객을 자극을 하면 이 고객은 더 날뛰고 더 이제 뭔가 목소리를 키우고 영업이 진짜 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뭔가 그렇게 상황들을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객들한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위주로. 자, 고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 위주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잘잘못의 유무에 관계가 없어요.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객한테. 그래서 빠르게 이 사항을 고객한테 사과하고 정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그러니까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점장이 바로 항상 와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고객, 거만형 고객들한테는 점장이나 매니저가 와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불편함이 느꼈던 걸 시정하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할인해 줄 수 있으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품권 같은 걸 제공해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좀 더 풀어주는 그런 응대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를 놓고 보면 D형이 굉장히 높은 고객으로 보통 DI형의 고객이 가능성이 크죠. 거만형 고객들. 왜? DC형들은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데 지금처럼 목소리 크고 권위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DI형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의심형 고객. 의심형 고객의 특성은 자, 직원의 설명이나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또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를 하는 고객들이에요. 자,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왜 그래서 그런지 이유가 뭔지를 뭔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고객인 거죠. 자, 이런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상품의 질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걸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런 근거와 증거들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분명하게 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책임자나 매니저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대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 있게 고객에게 응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 고객 그런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런 고객들한테는 자, 이 고객의 논리에 좀 뭔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안 그렇고 그거를 이제 뭔가 내가 말의 논리로 반박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고객들은 좀 화를 더 돋굴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보통 CD형이거나 DC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특히 CD형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집요하게 따지는 고객들은 CD형 고객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고객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집요하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뭔가 본인에게 베네핏이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가져와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만형 고객의 대응처럼 고객에게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경우도 사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들은 이제 이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또 이 뭔가 불평 또는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들한테는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베네핏,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호텔, 큰 레스토랑들, 큰 프랜차이즈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정확히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 대처 방법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큰 회사들은.